안녕하세요. 댄스도둑님 TV의 야수입니다. 오늘은 사교 댄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이는 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죽이는 발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춤을 오래 춰서 기본 박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박자를 생략하거나 발을 죽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교 댄스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에게 처음부터 죽이는 발을 기본처럼 가르쳐도 괜찮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교 댄스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결국 음악을 듣고 박자를 느끼고 체중을 이동하면서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파트너 댄스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의 균형과 발 동작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서로의 타이밍과 방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트너 댄스의 리드와 팔로우에 관한 자료에서도 기본 발동작과 타이밍, 체중 이동, 연결을 중요한 기초로 설명합니다. 또 리더가 명확한 타이밍과 방향을 제시하고 팔로우는 자기 자신의 균형과 발동작을 유지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처음부터 여기는 발을 죽이고 여기는 생략하고 여기는 5발로 가고 여기는 4발로 가고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외워야 할 발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쉽게 배우는 것과 제대로 배우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휘결을 배웠다고 해보죠. 강사님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 발은 죽이고 여기서 방향을 바꾸세요 라고 가르쳐 줍니다. 초보자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됩니다. 아, 이 휘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다음 휘결을 또 배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발을 죽입니다. 그 다음 휘결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춤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휘결별로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1번 휘결은 이렇게, 2번은 이렇게, 3번은 이 발을 죽이고 4번은 여기서 박자를 건너뛰고 5번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휘겨가 늘어날수록 외워야 할 것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박자와 발의 원리를 먼저 익혀놓으면 어떨까요? 하나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새로운 휘겨를 배울 때도 그 원리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기의 힘입니다. 춤뿐만 아니라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원리를 익힌 사람은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 하나하나를 통째로 암기한 사람은 조금만 변형돼도 다시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교 댄스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교 댄스는 정해진 안무를 혼자 추는 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도 다르고 춤의 속도도 다르고 회전하는 정도도 다르고 리드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 댄스는 두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동작을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휘겨마다 죽이는 발을 외워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릿속에는 상대방보다 내가 외운 발 순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휘기에서는 이 발을 죽여야 하는데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보다 내 발 순서를 기억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보자에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춤은 결국 음악에 맞춰 추는 것입니다. 초보 때부터 발을 생략하는 방식이 익숙해지면 내 발과 음악의 박자를 정확하게 느끼는 연습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이는 발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음악을 못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숙련된 사람은 발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음악의 박자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아직 그 기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한 한 음악의 박자와 발의 움직임을 연결해서 느끼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볼륨 댄스 교육 자료들도 초보자의 경우 복잡한 동작보다 먼저 음악의 박자와 기본 스텝, 체중 이동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몇 벽에 서 있고 어느 발에 체중이 실려 있고 다음에 어느 발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트너 댄스에서는 상대방의 리드와 자신의 발동작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움직였는데 여자가 왜 움직였는지 모르겠고, 여자가 움직였는데 남자가 왜 움직였는지 모르겠다면 두 사람의 연결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리드와 팔로우는 강하게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자기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내가 어디에 체중을 두고 있는지, 내 발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방의 움직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박을 배운 다음에 죽이는 발을 배우는 것과 처음부터 죽이는 발을 배우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박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 박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6박의 기본을 알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5발로 움직이거나 어떤 발을 생략할 수도 있고 그거를 박자를 쪼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생략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생략하는 방법만 배웠다면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생략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알고 생략하는 것과 몰라서 생략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초보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죽이는 발로 추고 있는데 여자는 정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타임이 조금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못 따라오네? 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가 왜 이상하게 리드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두 사람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 댄스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맞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타이밍과 연결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이는 발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잘 쓰면 좋은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춤을 오래 춘 사람이라면 음악에 따라서 발을 줄이기도 하고 상대방에 따라서 폭을 조절하기도 하고 공간이 좁으면 동작을 작게 만들기도 하고 다음 피겨로 연결하기 위해 일부 발동작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춤의 발전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본을 알고 박자를 알고 체중 이동을 알고 상대방과 연결하는 법을 알고 그 다음에 변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초보자에게 훨씬 안전하고 오래 춤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교 댄스를 배우면서 휘겨를 많이 외우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휘겨 50개를 외웠는데 상대방이 조금만 다르게 나오면 못 추는 사람과 휘겨는 10개밖에 모르지만 그 10개를 가지고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응용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더 사교 댄스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교 댄스의 목적은 혼자 외운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춤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조금 느리고 답답하고 지루하더라도 기본 박자를 충분히 익혀보세요. 발 하나하나를 왜 움직이는지 생각해보고 체중이 어느 발로 이동하는지 느껴보고 음악의 박자와 내 발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기본이 몸에 들어온 다음에 죽이는 발을 배우세요. 그때는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죽이는 발을 그때는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엇을 죽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가 쉽게 가르쳐 주려는 마음은 당연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강사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쉽게 가르치는 것과 기본 원리를 생략해서 가르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가 지금 당장 따라하기 쉬운 방법만 알려주는 것보다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어떤 원리로 연결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초보자가 오래 춤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휘겨 하나를 멋지게 추는 것보다 1년 뒤, 3년 뒤에도 다른 파트너와 편하게 춤출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춤은 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이 기억해야 하고 귀가 박자를 기억해야 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죽이는 발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보일 때는 먼저 정법과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죽이는 발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알고 죽이는 발은 기술이지만 모르고 죽이는 발은 어쩌면 내 춤의 한계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한 발 한 박자 제대로 배우는 사교 댄스, 그 기본이 결국 나중에 나의 자유로운 춤을 만들어줍니다. 이상 댄스도둑님 TV의 야수였습니다. 춤은 많이 외우는 것보다 기본을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